어머니, 문 여십시오. 들어오면 네 안에 시체 보게 될 거야. 이미 시작됐다. 죽는 겁니까?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도 밤에 전해지는 야담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? 본래 첫날 밤 시어머니가 신부를 밧줄로 묶어 방에 가뒀습니다. 마을은 그 집안을 폐륜이라 손가락질했습니다. 하지만 그 밧줄이 며느리를 죽음에서 구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. 신방, 촛불 하나. 22살 신부 김씨가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. 하얀 홀레복, 떨리는 손, 그 앞에 선 노파. 70이 넘은 시어머니 박씨. 박씨의 손에 굵은 밧줄이 쥐어져 있었습니다. 시어머니, 김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. 박씨는 대답 없이 김씨의 손목을 잡았습니다. 잠깐, 시어머님, 제가 뭘 잘못. 밧줄이 손목을 휘감았습니다. 한 번, 두 번, 꽉. 김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. 박씨는 밧줄 끝을 기둥에 묶었습니다. 단단하게. 김씨가 울먹였습니다. 왜 이러시는 겁니까? 박씨가 김씨를 내려다봤습니다.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. 움직이면 죽는다. 김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. 박씨는 문으로 갔습니다.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. 어머니, 신랑 진수였습니다. 문 여십시오. 오늘이 혼례 첫날인데. 쿵, 쿵. 문을 두드리는 소리. 박씨는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. 물러서라. 어머니, 대체 왜 이러십니까? 내가 들어가면 내 아내가 죽는다. 뭐라고요? 오늘 밤은 아무도 못 들어간다. 박씨의 목소리. 차갑고 단호했습니다. 안에서 김씨의 흐느낌만 새어 나왔습니다. 다음 날 새벽. 소문이 터졌습니다. 혼례 첫날 며느리를 묶었대. 박씨 노파 미쳤어. 신부를 밧줄로. 짐승도 안 그래. 마을 사람들이 박씨네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. 박씨, 당장 나와. 며느리 풀어줘. 함성이 터졌습니다. 박씨는 대문 앞에 섰습니다. 묵묵히. 한 여인이 울부짖으며 달려왔습니다. 김씨 어머니 최씨. 내 딸 어디 있어? 최씨가 박씨 옷깃을 움켜잡았습니다. 우리 딸한테 뭘 한 거야? 박씨는 최씨 손을 떼어냈습니다. 딸이 살아있소. 뭐, 그것만 알면 됐소. 무슨 개소리야. 최씨가 소리쳤습니다. 박씨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. 문이 닫혔습니다. 군중은 더 들끓었습니다. 미친년. 관아에 고발하자. 진수가 집에서 나왔습니다. 얼굴은 잿빛. 최씨가 진수를 붙잡았습니다. 사위, 당신 어머니가 우리 딸을. 진수는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제가 어머니를 말릴 수가. 찰싹. 최씨가 진수 뺨을 후려쳤습니다. 당신도 공범이야. 당장 딸 돌려줘. 마을 이장이 나섰습니다. 박씨, 이건 도를 넘었소. 당장 포졸 부르겠소. 창문 너머로 박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. 해 지면 풀겠소. 그때까지 못 기다려. 이장이 사람을 보냈습니다. 관하로. 오후. 말발굽 소리. 포졸 2명이 도착했습니다.
인신감금으로 신고 들어왔소. 포졸이 대문을 쳤습니다. 박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. 어서 오시오. 며느리 당장 내보내시오. 아직은 안 됩니다. 포졸이 칼자루를 잡았습니다. 지금 관해명을 거부하는 거요? 며느리는 무사합니다. 해지면 풀겠습니다. 믿을 수 없소. 포졸이 안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. 박 씨를 밀쳤습니다. 박 씨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. 어머니! 진수가 달려왔습니다. 포졸들이 신방문을 열었습니다. 김 씨, 기둥에 묶인 채, 땀에 젖은 얼굴, 거친 숨. 이게 무슨 꼴이오? 포졸이 밧줄을 풀려 했습니다. 기다리시오. 박 씨가 소리쳤습니다. 아직 해가 안 졌소. 당장 안 비키면 당신도 잡아간다. 그때 김 씨가 약하게 말했습니다. 괜찮습니다. 포졸들이 멈췄습니다. 뭐라고? 시어머님이 저를 살리려고. 무슨 소리요? 김 씨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. 고개만 떨궜습니다. 포졸들이 서로 봤습니다. 일단 해질 때까지 지켜보겠소. 하지만 안 풀면 당장 잡아간다. 포졸들이 나갔습니다. 박 씨는 김 씨에게 다가갔습니다. 조금만 더. 해질녘. 박 씨가 작은 항아리를 들고 신방으로 들어갔습니다. 식초, 천. 박 씨는 김 씨 목을 살폈습니다. 목 뒤, 붉은 발진, 작게 번져 있었습니다. 박 씨 손이 멈췄습니다. 김 씨가 물었습니다. 시어머님, 이게 뭡니까? 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. 식초 적신 천으로 목을 닦았습니다. 조심스럽게, 반복해서, 그리고 홀레복을 집어들었습니다. 붉은 비단, 촛불을 가까이 댔습니다. 안감을 천천히 살폈습니다. 구석, 작은 매듭, 붉은 실로 단단히 묶인. 박 씨는 그것을 코에 가까이 댔습니다. 냄새, 쓰고 비린. 박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.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. 시어머님, 김 씨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. 박 씨는 홀레복을 내려놓았습니다. 천천히. 시어머님, 대체 무슨 일입니까? 박 씨가 김 씨를 봤습니다. 눈빛이 차가웠습니다. 너를 죽이려 한 놈이 있다. 김 씨가 숨을 멈췄습니다. 뭐라고요? 이 옷에 뭔가 발라져 있다. 뭐가요? 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. 대신 김 씨 목을 다시 봤습니다. 발진, 조금 더 진해진. 움직이면 안 된다. 시어머니, 땀이 나면 더 위험하다. 무슨 말씀이신지. 박 씨가 밧줄을 풀었습니다. 김 씨 손목. 밧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. 박 씨는 김 씨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. 아직 끝나지 않았다. 시어머님, 제발 말씀해 주세요. 대체 뭐가? 이 옷을 누가 준비했는지 기억하느냐? 김 씨가 생각했습니다. 중매쟁이 송 씨 아주머니께서. 박 씨는 홀레복을 접었습니다. 조심스럽게.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. 해졌소. 약속 지키시오. 포졸들. 박 씨는 홀레복을 품에 안았습니다.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. 김 씨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. 군중이 숨죽였습니다. 따라.
최 씨가 김 씨를 껴안았습니다. 괜찮니? 어디 아프니? 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.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. 포졸이 박 씨에게 다가왔습니다. 박 씨, 조사받아야 하오. 좋소. 박 씨는 태연했습니다. 하지만 이 홀레복을 관하로 가져가야 하오. 포졸이 홀레복을 받습니다. 그게 무슨 증거요? 이 옷에 뭔가 발라져 있소. 뭐가요? 박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. 관아에서 밝혀야 할 일이오. 군중 사이에서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. 50 중반. 중매쟁이 송씨. 아이고 박 어르신. 송씨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. 며느리분 무사하시니 정말 다행이네요. 박 씨가 송씨를 봤습니다. 송씨는 계속 웃었습니다. 저도 어제부터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. 혹시 제가 뭐 도와드릴 일 없나요? 송씨. 네. 이 홀레복 당신이 준비했지. 네, 그렇죠. 송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신부집이 가난해서 제가 좋은 걸로 장만해드렸죠. 제 마음에서 우러나온 이 옷에 뭔가 발라져 있소. 송씨가 눈을 깜빡였습니다. 뭐가요? 며느리 목에 발진이 났소. 이 옷 때문이요. 송씨는 홀레복을 봤습니다. 그리고 웃었습니다. 아이고, 그건 아마 새 옷이라 그런 거 아닐까요? 저도 새 옷 입으면 가끔 그래요. 새 옷이 아니요. 박 씨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. 이 옷 안감에 이상한 냄새가 나고 붉은 매듭이 숨겨져 있소. 송 씨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. 붉은 매듭이요. 그건 아마 장식이겠죠. 요즘 홀레복에 다 넣는 거예요. 당신은 이 매듭을 봤소? 아니요, 못 봤어요. 안감 안쪽이면 제가 어떻게 봐요? 송 씨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. 포졸이 끼어들었습니다. 박 씨, 확실한 증거가 있소? 박 씨는 홀레복을 들었습니다. 관아에서 조사하면 나올 것이오. 송 씨가 말했습니다. 그럼 관아 가서 증명하세요. 송 씨 목소리는 여유로웠습니다. 저도 따라가겠어요. 제가 준비한 옷이니까 책임지고 확인해야죠. 송 씨는 박 씨를 똑바로 봤습니다. 눈빛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. 혹시 아무것도 안 나오면 어쩌시려고요? 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. 송 씨가 웃었습니다. 박 어르신, 며느리 묶으신 것도 모자라 이제 저까지 의심하시는 건가요? 군중이 웅성거렸습니다. 송 씨 말이 맞는 거 아니야? 박 씨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? 송 씨가 군중을 향해 말했습니다. 여러분, 저는 20년 넘게 중매를 했어요. 한 번도 문제 일으킨 적 없어요. 근데 갑자기 이런 누명을. 송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. 억울한 척. 최 씨가 송 씨 손을 잡았습니다. 송 씨, 괜찮아요. 우리가 다 알아요. 송 씨가 눈물을 닦는 신용을 했습니다. 박 씨는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. 포졸이 말했습니다. 일단 관아로 가시죠. 거기서 확인하겠소. 집으로 돌아가는 길. 김 씨가 비틀거렸습니다. 따라. 최 씨가 김 씨를 붙잡았습니다. 김 씨 얼굴이 창백했습니다. 땀이 흘렀습니다. 어지러워요. 김 씨가 쓰러졌습니다. 따라, 따라. 최 씨가 소리쳤습니다.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. 박 씨가 달려왔습니다. 김 씨를 살폈습니다.
목의 발진 더 진해졌습니다. 호흡 가빠졌습니다. 박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. 당장 의원 진수가 달려갔습니다. 송 씨도 다가왔습니다. 아이고, 이를 어쩌나. 송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. 혹시 병이라도 있으신 건 아닐까요? 박 씨가 송 씨를 봤습니다. 송 씨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. 의원이 도착했습니다. 김 씨를 진찰했습니다. 맥이 약합니다. 무언가에 중독된 것 같은데. 의원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. 하지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. 박 씨가 말했습니다. 관하로 가야 하오. 지금 당장. 포졸이 말했습니다. 환자가 이런데 어떻게 지금 가지 않으면 며느리가 죽소. 박 씨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. 범인을 잡아야 해독제를 얻을 수 있소. 송 씨가 말했습니다. 범인이요? 아직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았는데요. 박 씨는 송 씨를 무시했습니다. 며느리를 들것에 태워 관하로 가시오. 박 씨, 이건 무리요. 지금은 한시도 지체할 수 없소. 박 씨가 소리쳤습니다. 결국 김 씨를 들것에 태웠습니다. 관하로 향했습니다. 송 씨도 따라왔습니다.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으로. 관하 마당. 북이 울렸습니다. 둥, 둥, 둥. 사람들이 빠르게 모였습니다. 사또가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. 김 씨는 들것에 누워 있었습니다. 숨은 가빴습니다. 사또가 말했습니다. 박 씨, 무슨 일이요? 며느리가 중독됐습니다. 이 홀레복 때문입니다. 박 씨가 홀레복을 들었습니다. 이 옷에 무언가 발라져 있습니다. 불에 쬐면 드러날 것입니다.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좋소. 아전이 큰 화로를 가져왔습니다. 불이 타올랐습니다. 아전이 홀레복을 펼쳐 불 위에 가져갔습니다. 열기. 안감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. 군중은 숨죽였습니다. 송 씨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. 안감에 희미하게 글씨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. 하지만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. 흐릿하게 초야 두 글자만 보였습니다. 사또가 물었습니다. 이게 뭐요? 박 씨가 말했습니다. 글씨입니다. 하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. 송 씨가 웃었습니다. 그것 봐요. 아무것도 없잖아요. 그냥 얼룩이에요. 박 씨는 송 씨를 봤습니다.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. 송 씨, 당신은 이 얼룩이 뭔지 아오? 어떻게 알아요? 저도 처음 보는데요. 박 씨가 말했습니다. 이건 특별한 물질로 쓴 글씨요. 물에 닿으면 피부로 스며들어 사람을 죽이는. 아니요. 송 씨가 끼어들었습니다. 그건 땀에 닿아야 스며들어요. 물이 아니라. 송 씨가 멈췄습니다. 군중이 조용해졌습니다. 완전한 정적. 송 씨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. 박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. 당신은 어떻게 알았소? 저는 물이 아니라 땀이라는 걸. 당신은 어떻게 알았소? 송 씨는 입을 떨었습니다. 사또가 소리쳤습니다. 송 씨, 대답하시오. 송 씨는 뒤로 물러섰습니다. 박 씨가 계속했습니다. 당신은 이 물질의 성질을 알고 있소.
땀에 닿아야 스며든다는 것을. 이 홀레복에 무엇이 발라져 있는지 알고 있소. 군중이 송 씨를 봤습니다. 송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. 그리고 갑자기 무릎이 꺾였습니다.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. 제가 했습니다. 군중이 경악했습니다. 송 씨가 울먹였습니다. 제가 그 옷에 발랐습니다. 땀에 스며드는 그걸. 최 씨가 소리쳤습니다. 이 미친년, 왜 우리 딸을. 송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. 눈에 광기가 서렸습니다. 박 씨 집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어요. 15년 전 박 씨 집안이 우리 땅을 헐값에 샀어요. 사기였어요. 우리는 그 돈으로 빚을 갚아야 했고,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어요. 송 씨 목소리가 찢어졌습니다. 그때부터 복수하려고 했어요. 중매쟁이가 되어서 박 씨 아들한테 며느리를 드리고, 그 며느리가 혼례 첫날 죽으면 박 씨 집안도 완전히 망할 거라고. 군중이 술렁거렸습니다. 사또가 손을 내렸습니다. 송 씨를 잡아가라. 포졸들이 송 씨를 붙잡았습니다. 송 씨는 끌려가며 중얼거렸습니다. 내 계획이 완벽했는데 어떻게.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. 박 씨가 일어섰습니다. 제가 설명하겠습니다. 박 씨는 군중을 봤습니다. 혼례 이틀 전 이 옷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. 비릿하고 쓴 냄새. 안감에 독이 발라져 있었습니다. 군중이 술렁였습니다. 그래서 혼례 첫날 밤 며느리를 묶었습니다. 움직이지 못하게. 땀이 나면 독이 피부로 스며들기 때문입니다. 김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. 그리고 이 옷에서 표식을 찾았습니다. 이 붉은 매듭입니다. 박 씨가 혼례복을 들었습니다. 이 매듭은 독 바른 자가 남긴 증거입니다. 송 씨 손이 떨렸습니다. 박 씨는 계속했습니다. 어제 송 씨는 실수했습니다. 박 씨가 송 씨를 똑바로 봤습니다. 송 씨는 이 매듭을 본 적이 없는데 단단히 묶였다고 말했습니다. 군중이 송 씨를 봤습니다. 송 씨가 뒤로 물러섰습니다. 저는. 그리고 지금 초야 독이 드러났습니다. 박 씨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. 송 씨, 당신은 이 글씨를 알고 있었소? 송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. 사또가 물었습니다. 송 씨, 대답하시오. 송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. 그리고 갑자기 웃었습니다. 하하하하하. 군중이 놀랐습니다. 송 씨가 박 씨를 노려봤습니다. 좋아, 맞아, 내가 했어. 경악. 송 씨가 소리쳤습니다. 내가 그 옷에 독 발랐어. 내가 그 매듭을 그렇게 단단히 묶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았어. 송 씨 목소리가 찢어졌습니다. 내가 얼마나 공들였는데. 초야 밤에 땀 흘리며 죽을 거라 생각했는데. 최 씨가 송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. 이 미친년아, 내 딸을. 최 씨가 송 씨 멱살을 잡았습니다. 포졸들이 최 씨를 말렸습니다. 사또가 소리쳤습니다. 송 씨, 왜 김 씨를 죽이려 했소? 송 씨가 비웃었습니다. 박 씨 집안 망하는 거 보고 싶었어. 10년 전 박 씨 집안이 내 오빠를 사기꾼으로 몰았어. 오빠는 옥에서 죽었지. 그때부터 복수 계획했어. 송 씨 눈에 광기가 서렸습니다. 중매쟁이 되어서 박 씨 아들한테 며느리 드렸지. 그 며느리가 혼례 첫날 죽으면
박 씨 집안은 완전히 망할 거라고. 군중이 경악했습니다. 사또가 손을 내렸습니다. 당장 잡아가라. 포졸들이 송 씨를 붙잡았습니다. 송 씨는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. 내 완벽한 계획이, 내 계획이.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. 관아가 조용해졌습니다. 김 씨가 박 씨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. 시어머님 용서해 주십시오. 박 씨가 김 씨를 일으켰습니다. 일어나라. 김 씨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. 박 씨가 김 씨 손목을 잡았습니다. 밧줄 자국. 아직 선명했습니다. 이 자국 남아있는 동안 기억해라. 내가 얼마나 강한지. 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진수가 다가왔습니다. 어머니, 용서해 주십시오. 제가 어머니를 못 믿었습니다. 박 씨가 진수를 봤습니다. 설명 안 한 건 나다. 박 씨는 두 사람 손을 맞잡았습니다. 집 가자. 그날 저녁, 박 씨네 집. 마루에 밥상이 차려졌습니다. 김 씨가 직접 차린 상. 박 씨는 밥그릇을 들었습니다. 그 손에 화상 흉터. 독 테스트하다 생긴 상처. 김 씨는 그 손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. 박 씨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. 마당에 봄바람이 불었습니다.